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잖아. 글쎄, 오늘의 이야기는 내연남의 10억 사기극? 결말은 70대 노모의 완벽한 역관광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햇빛이 오래된 주택의 창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집 안가구들의 나무결을 천천히 밝혀갔다. 한순옥은 오랜 세월 사용해 반들반들해진 작은 식탁에서 따끈한 차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손가락의 관절이 조금 뻣뻣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그런 떨림을 감추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차의 열기와 함께 작은 고요가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고요는 늘 오래가지 않았다. 부엌 쪽에서 지훈이 들썩거리는 숨을 참고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출근 준비에 쫓기는 기척은 숨기기 어려웠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얼굴을 문지르고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는 듯했다. 엄마, 혹시 오늘 시간 좀 있어? 저녁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 아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평소에도 지우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무조건 혼자 짊어지는 남자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숨을 막아가며 말을 해? 아침부터 얼굴이 잿빛이네. 지우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억지스러운 미소를 순옥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조금 일이 있어. 그 말끝에서 흔들리는 목소리가 오래 남았다. 순옥은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훈이 중학생이던 시절 울음을 삼키며 자신을 위로하려던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훈은 어른 흉내를 내며 엄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끌어안고 버티려 했다. 순옥은 조용히 차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짚었다. 저녁에 얘기하자. 숨 돌리고 가라. 지우는 잠시 그 손길에 머물렀다가 다시 손을 빼고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표정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 보였다. 엄마 혹시 오늘 누가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 오면 그냥 나한테 먼저 알려줘.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순옥의 가슴을 스쳤다. 지훈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늘 그녀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 간섭하지 않던 지훈이 말이다. 순옥은 미간을 조금 좁히며 대답했다. 누가 온다는 거야? 아무도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저녁에. 지훈은 그 말을 남기고 급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짧게 울렸다. 순옥은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묵직해졌다. 가만히 있던 핸드폰이 진동을 내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강태민. 그 이름만 떠도 그녀의 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순옥은 스스로도 인정해야 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순옥 씨, 오늘은 목소리가 좀 차분하네. 괜찮아? 그 말투는 늘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오늘은 자신의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조금 괜찮네.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순옥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나이 74이 되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오래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다정해질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태민 씨 무슨 일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근데 순옥 씨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순옥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문을 살짝 열어보면 그녀가 몇 년 동안 천천히 모아온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태미는 늘 돈 이야기를 직접 꺼낸 적이 없었지만 이제까지의 짧은 연애 아닌 관계에서 소소하게라도 그녀가 도와준 적은 있었다. 곤란한 일이라면 돈 때문이야? 태미는 그 말에 당황한 듯 숨을 급히 내쉬었다. 아니야,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은 내가 보고 싶다는 말 하려고. 그러나 그의 말끝에서 숨기고 있다는 기척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닫으며 말없이 표정을 굳혔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잠깐 보자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늘어서며 순옥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힘들면 나중에 얘기하자. 통화를 끊고 난 뒤 순옥은 멍하니 부엌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의 찬 공기가 유리창 너머에서 서늘하게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불안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번에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짧은 망설임 끝에 화면을 켰다. 문자 한 줄. 한지훈 씨 관련하여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10억 준비해야 합니다. 순옥은 순간적으로 손에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식탁에 작은 소리가 나며 폰이 부딪힐 때 그녀의 숨이 깊게 멈췄다. 10억? 지훈이 조금 전 아침 식탁에서 숨기려 했던 이유는 이건가? 태민의 목소리가 이상하던 것도 이 때문인가?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난 생각이 어지럽게 쏟아졌고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순옥은 핸드폰을 다시 쥐며 작게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작은 한마디가 앞으로 곧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기극의 서막이 되었다. 문자 메시지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서 있던 순옥은 식탁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의자의 나무결이 오래된 관절을 누르며 서늘하게 밀려오는 감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불편함마저 느낄 겨를이 없었다. 핸드폰 화면 속 10억이라는 숫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울컥거리는 심장 위를 기어 올라와 숨을 막아버리는 것 같았다.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어보았다. 한지훈 씨 관련하여.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서 울림처럼 반복되며 온몸의 긴장을 끌어올렸다. 지훈은 분명히 숨기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떨리던 그의 손, 복잡한 표정,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알려달라던 말. 결국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순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메시지를 보낸 번호. 호출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다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발끝으로 오래된 장판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고 있을 때였다. 두 번째 문자. 이번에는 발신 번호가 또 달랐다. 지훈 씨 문제, 오늘 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루면 위험해집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꽉 쥐며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이 뭐에 휘말린 거야? 그러나 그 불안은 금방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태민. 순옥은 잠시 망설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서 느껴지던 미묘한 불안감. 그가 숨기려던 무언가.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스산하게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고 서두르는 기색이 있었다. 순옥 씨, 오늘 혹시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줘. 약속 잡혀 있으면 취소하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까 목소리도 좀 이상했고. 태미는 한숨인지 숨을 조절하는 소리인지 모를 호흡을 길게 내뱉었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정리해서 말할게. 그냥 나 믿고 오늘은 조심해줘. 순옥은 방금 지훈 때문에 받은 문자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굳어졌다. 태민 씨, 혹시 지훈이 일 알고 있어? 그는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은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 같았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요즘 좀 복잡해서 그래. 순옥 씨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그는 계속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말투가 자꾸 갈라지고 문장 사이에 숨을 고르는 간격이 지나치게 길었다. 순옥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들, 그리고 태민. 둘 다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다.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알겠어. 나 오늘 집에 있을게. 태민 씨도 조심해. 통화를 끊고 나자 집안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마당 쪽에서 고양이 울음이 잠깐 들렸다가 멀어졌고 벽식의 초침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집안을 가볍게 진동시켰다. 그러나 순옥의 마음은 전혀 규칙적이지 않았다. 문자 2개, 태민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지훈의 불안한 얼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른 오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순옥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옥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장판 위를 눌렀다. 문 앞에 서니 기척이 느껴졌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문 너머 흐르게 들려왔다. 혹시 한지훈 씨 댁 맞습니까? 순옥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녀는 밖의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며 답을 하지 못한 채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 남자의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을 깊게 흔들었다. 오늘 안에 꼭 만나 뵈어야 해서 왔습니다. 중대한 건이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옥은 문틈 사이로 보이지 않는 남자의 얼굴을 상상하며 숨을 삼켰다. 지훈은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그리고 몇 시간 전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나갔다. 혹시 누가 찾아오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순옥은 그때의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살짝 주었다. 지훈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사기극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샷을 했다. 공은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그린 근처에 안착했다. 그는 무심하게 클럽을 털었지만 시선은 이미 순옥을 향하고 있었다. 차례예요. 순옥은 호흡을 고르며 공 앞에 섰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정우가 바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귓가 깊숙이 묵직하게 박혀 있었다. 스윙, 툭. 공은 원하는 방향보다 살짝 벗어나 러프로 굴러 들어갔다. 아, 오늘 왜 이러지? 순옥이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정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너무 가까워서 옷깃에 묻은 잔향까지 느껴질 정도로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어깨를 조금만 이렇게.
정우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순간 시간 전체가 묘하게 느려졌다. 순옥의 손끝이 먼저 반응했다. 정우의 체온이 닿는 곳마다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정우 씨. 순옥은 말을 건네는 척했지만 사실 멈춰달라는 신호도 더 다가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중간지대에 정우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순옥의 자세를 다시 잡아주며 말했다. 선생님,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숨이 탁 막혔다. 그 말의 의도도 깊이도 감정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정우도 느끼고 있다는 것.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순옥은 급히 몸을 살짝 뒤로 빼며 말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정우가 멈췄다. 한 발 뒤로 물러난 그의 표정에는 약한 당혹과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순옥은 고개를 저었지만 정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감정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멀리서 캐디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분 다음 홀 이동하셔야 해요. 끊어진 공기, 회복되지 않은 시선, 정리되지 않은 마음. 순옥은 먼저 걸음을 옮겼다. 정우는 한참 뒤에야 그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둘 사이엔 아까보다 훨씬 두꺼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서로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다음 홀 티잉 그라운드로 넘어가는 길. 짧은 산책로를 따라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순옥과 정우의 걸음은 그 그림자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너무 죄송했어요. 불편하게 하려던 건 됐어요. 순옥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하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흔들릴 것처럼 떨렸다. 정우는 그녀의 옆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만 느낀 건가요? 그 순간 순옥의 걸음이 멈췄다. 바람조차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무슨 말이에요? 정우는 잠시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러다 다시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선생님도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냥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자체가 말보다 더 위험했다. 순옥의 심장이 아프도록 뛰었다. 정우의 감정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지만 그렇다고 피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린 감정이 있었다. 정우 씨.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우린 선을 지켜야 해요. 정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끓는 흔적이 잠깐 스쳤다. 알아요. 지켜야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근데 자꾸만 걱정돼요. 뭐가요? 정우가 대답 대신 순옥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분명한 감정의 잔해가 있었다. 제가 선 넘을까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 마음이 이미 흔들려서 그러는 건지.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다. 순옥은 반박자 늦게 차갑게 말했다. 그런 추측하지 마요. 정우가 웃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네, 알겠습니다. 추측 안 할게요. 그는 티박스로 먼저 올라가 클럽을 들었다. 하지만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샷 루틴이 미묘하게 어긋났고 숨이 거칠었으며 평소 부드럽던 그의 동작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툭! 정확했던 스윙이 흔들렸다. 공은 예상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밀려 숲 쪽으로 날아갔다. 정우 씨 괜찮아요? 순옥이 본능적으로 다가오자
정우는 빠르게 돌아섰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지금 감정 정리 안 돼서. 순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말은 분명했다. 거리두기. 하지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리. 순옥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러자 둘 사이엔 차갑지만 아프고 아프지만 놓기 힘든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공백은 앞으로 더 커질지 아니면 다시 붙을지 모르는 채로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라운드가 끝났을 무렵 해는 어느새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한산했지만 공기엔 끝나지 않은 대화 조각들이 떠다니는 듯 무거웠다. 순옥은 클럽을 가방에 넣으며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 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장갑만 벗었다. 그러나 눈빛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엉켜 있었고 그 혼란이 그대로 표정에 드러나 있었다. 순옥은 그 시선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어 휙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다. 순옥은 천천히 돌아섰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켠 뒤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말했다. 오늘은 그냥 보내기 싫어요. 순옥은 순간 눈썹을 찔끔 치켜 올렸다. 정우 씨, 우린 알아요. 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선 지켜야 하는 거 저도 알고 노력하고 애써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러진 감정들을 간신히 잡아두고 있었다. 근데 혼자만 애쓰는 기분이에요. 순옥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정우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확인받지 못한 마음이 터져나오는 소리처럼 들려서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우가 작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함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선생님도 저 피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같이 오고 또 이렇게 말 걸고 막상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그래서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헷갈려요. 순옥의 손끝도 함께 흔들렸다. 숨을 고르는데도 조용히 떨렸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린 그냥 운동하는 사이예요.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조차 정우의 얼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네. 순옥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검게 가라앉은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다. 그게 맞는 건가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감정은 서늘할 만큼 선명했다.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옥의 입술이 떨렸다. 그 질문은 선을 넘은 게 분명했지만 정우의 표정엔 넘을 수밖에 없었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순옥은 그에게 등을 돌리려다 다시 멈춰섰다.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털어놓듯 말했다. 정우 씨가 흔들리기 싫어요. 그래서 그래요. 정우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순간적으로 드러난 그 감정은 안도도 슬픔도 아닌 두 감정이 뒤엉킨 복잡한 형태였다. 근데 저는 정우가 아주 낮게 말했다. 이미 흔들렸어요. 순옥은 숨을 들이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더 늦기 전에 서로 멈춰요. 그녀의 말은 상처처럼 날카로웠다. 정우 씨도 나도. 정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고요가 오히려 천둥처럼 울렸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그게 진짜 멈출 수 있을까요?
순옥은 다시 말이 막혔다.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들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어깨는 평소보다 훨씬 넓게 보였지만 그 넓은 어깨가 지금만큼 외로워 보인 적은 없었다. 순옥은 주차장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을의 바람이 스쳐갔지만 그 어떤 바람도 그녀 내면의 불안을 식히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더 이상 애매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이름 붙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며칠 만에 다시 골프장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늦가을 특유의 냄새, 마른 바람,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듯한 풍경. 순옥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정우의 은색 SUV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다. 아니, 그가 올 거라 기대했던 건지도 몰랐다. 순옥은 스스로를 다잡듯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 어색할 필요 없어. 그러나 연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그날 주차장에서 오간 대화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공을 몇 개 쳤을까? 뒤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정우의 발걸음은 아니었다. 선생님, 오늘은 혼자세요? 회원관리팀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평소처럼 친절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표정 사이로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번져 있었다. 네, 그냥 혼자 나왔어요. 그럼 잠시만요. 원장은 뭔가를 꺼내며 말했다. 아까 어떤 분이 선생님 오시면 전해달라고 맡기고 갔어요. 순옥은 순간 귀가 멈춰버린 듯 했다. 어떤 분이요? 원장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다. 여자분이었는데 이름은 안 남기고 그냥 전해달라고만 하셨어요. 메모지에 적힌 글씨는 짧았다. 그 남자 믿지 마세요. 볼펜으로 급하게 쓴 흔적이 역력했다. 획이 흔들렸고 몇 글자는 번져 있었다. 순옥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뭐지? 누구지? 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혹시 누가 맡겼는지 기억나요? 순옥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잠깐 물어봤는데 본인은 선생님을 안다고만 하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순옥은 메모를 천천히 접었다. 주머니에 넣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순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돌아보자 정우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얼굴빛이 더 어두웠고 눈 밑엔 잔피로가 선명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정우는 순옥의 눈을 확인하자마자 한순간 멈칫했다.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요즘 연락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순옥은 메모가 든 주머니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져갔다. 정우의 얼굴을 보자 잠시 잊었던 감정들이 다시 치밀어 오르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받은 메모가 날선 경고처럼 머릿속에서 울렸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을 뿐이에요. 정우는 몇 초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아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순옥은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클럽을 들었다. 오늘은 혼자 칠게요. 정우 씨는 먼저. 오늘은 안 칠 거예요. 정우는 조용히 말을 끊었다. 조용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대신 이야기 좀 해요. 필요한 것 같아서. 순옥은 멈춰섰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메모가 바스락 작게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이제부터 무언가 더 깊은 갈등이 시작될 거라는 서늘한 예고처럼 느껴졌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만 들었다. 정우의 눈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경고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두 감정이 맞부딪히는 순간 공기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요. 순옥은 마침내 대답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두 사람을 칠막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감정과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정우는 골프장을 벗어나자고 조용히 말했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클럽하우스 뒤편 작은 산책로로 걸어갔다. 해가 기울며 나무 사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만큼은 더 어둡고 무거웠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아. 순옥이 천천히 물었다. 무슨 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우는 손가락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펴며 말을 꺼내기 전 긴 숨을 들이켰다. 선생님, 혹시 누가 선생님한테 이상한 말 한 적 있어요? 순옥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주머니 속 메모가 바스락거리는 듯한 감각이 손끝을 자극했다. 왜 그렇게 물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을 잇지 못한 사람처럼 입술을 다물었다. 요즘 누가 선생님 주변 맴도는 것 같아서. 누가요?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아주 천천히 다물고 시선을 멀리 떨어진 연못 쪽으로 돌렸다. 제가 예전 연애 때문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움직이는 어깨는 신중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순옥은 멈춰섰다. 정우가 연애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늘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말한다고 해도 아주 조심스럽게만 말하곤 했다. 어떤 일인데요? 정우가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고백하듯 말했다. 제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헤어지고도 한동안 집착에 가까운 연락을 계속했죠. 그 말에 조용한 바람이 순옥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몇 초 늦게 아까의 메모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남자 믿지 마세요. 순옥은 아주 작은 떨림과 함께 그 여자가 지금도 연락해요? 라고 묻고 말았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감춰진 불안이 묻어 있었다. 연락은 거의 안 와요. 근데 가끔 제가 누굴 만나는지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순옥은 입술이 말라 혀끝으로 살짝 적셨다. 혹시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말끝까지 가지 못했다. 정우가 고개를 빠르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멈칫하는 그림자가 미세하게 떠올랐다. 순옥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까 받은 메모 종이를 한 번 더 쥐었다. 종이 섬유가 손끝에서 부서질 듯 흔들렸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담은 거리만큼. 제가 선생님한테 해를 끼칠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너무 절박하게 나왔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을 자극했다. 순옥은 그 눈빛에서 숨기려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말은 담담했지만 정우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근데 왜? 선생님 주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저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 말은 거짓 없이 들렸지만 어딘가 이야기의 절반만 말하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깃들었다.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 흔들렸다. 순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우 씨, 그 일 나한테도 알려줘요. 누가 뭘 말하는 건지 나도 알아야 하니까.
정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선생님이 원한다면 말할게요. 근데 아직은. 그때 두 사람 사이를 가르듯 순옥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 그리고 발신자 표시. 강태민. 순옥은 숨을 멈췄다. 정우의 눈빛도 그 이름이 뜬 화면을 보는 순간 확실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질투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정우가 낮게 물었다. 그분이랑 아직 연락하세요? 순옥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연락할 이유가 없어도 가끔 전화는 와요. 정우는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온통 질문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이 더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순옥은 전화를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다. 벨소리는 끊겼지만 침묵만은 더 크게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조용한 오후, 잔잔하던 골프장 뒤편 산책로. 그곳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겹쳐졌다. 정우, 강태민, 그리고 순옥. 바로 그 순간 이 관계의 흐름은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순옥은 불을 끈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떠 있었다. 도준이 몰래 쓰던 비밀 계정의 메시지, 재무팀장의 삭제 기록, 영지와 주고받은 통화 로그,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하나로 이어졌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둘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자신은 아주 천천히 밀려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에서는 조용한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싸우겠다는 마음, 그리고 되찾겠다는 마음. 다음 날 골프장 라커룸에서 순옥은 영지가 쓰고 간 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흰 수건 모서리에 자수처럼 새겨진 작은 글자. DYJ.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짚는 순간 확신이 더 단단해졌다. 영지는 흔적을 남기고 갔다. 그녀 특유의 말보다 더 고약한 방식으로. 그날 저녁 도주는 예전처럼 무심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신발을 벗는 그의 손끝은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순옥이 조용히 물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도주는 살짝 고개를 들더니 얼버무렸다. 갑자기 왜 그래?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서. 피곤해서 그래. 그의 목소리 속에서 묘하게 뒤틀린 긴장감이 느껴졌다. 순옥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채 순옥은 식기 위로 떨어지는 조명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준아, 요즘 골프 누구랑 쳐? 그 말에 도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가볍게 떨리는 손, 모든 해명보다 정직한 반응이었다. 회사 사람들, 누구? 그냥 임원들.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 순옥은 그 답을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그렸다. 식사 후 그릇을 씻으며 순옥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나도 골프 더 배워볼까 해. 요즘 거기 나랑 인연 있는 사람이 자꾸 보이더라. 도준의 몸이 딱 굳었다. 숨소리조차 잠시 멈춘 것처럼 공기가 고요해졌다. 순옥은 천천히 돌아서며 그를 바라봤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싫어하지는 않지? 대답하지 못하는 도준의 얼굴에는 명확한 감정이 떠올랐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아내가 이제 더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깨달음. 순옥은 그 눈빛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첫 번째 반격은 이미 성공했다. 이제 진짜 판이 뒤집힐 차례였다. 며칠 뒤 오후 잔잔하게 흐르던 공기는 갑작스러운 균열을 일으켰다. 순옥은 집에서 천천히 티백을 흔들며 따뜻한 향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통화 녹음 목록을 열었다. 며칠 전 도준의 비밀 계정에서 확보한 메시지에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녹음해둔 상대의 민감한 음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파일을 실행시키는 순간 낯설지 않은 그러나 듣기 싫은 여자의 말투가 방 안을 파고들었다. 도준 씨, 자꾸 망설이면 우리 둘 다 위험해요. 약정서는 내가 이미 정리해뒀어요. 순옥 씨 모르게 자금 빼돌리려면 이번 주 안에 결단 내야 해요. 목이 마르게 건조해지는 그 목소리는 바로 영지였다. 숨조차 쉬지 않는 듯 잠시 멈춰선 순옥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역시였구나. 그들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아예 계획된 돈 문제, 조직적인 사기였다. 그리고 목표는 자신이 가진 땅과 예금이었다. 그녀의 4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노년의 안전망. 조용히 흐르는 음성 속에서 영지는 계속해서 도준을 압박했다. 10억? 그 정도면 우리 둘이 해외에서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하잖아요. 순옥은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딸깍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놀라움도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지금부터 어떻게 판을 뒤집어야 할지에 대한 또렷한 계산이었다. 그저 기다렸다. 오늘도 도주는 퇴근이 늦는다고 했다. 영지와의 모임이겠지. 정확히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왔다. 어깨는 젖어 있었고 눈빛은 잔뜩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옥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탁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도준은 당황한 듯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겉옷을 벗었다. 무슨 일 있어? 순옥은 조용히 소파를 가리켰다. 방 안에 흐르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리 없이 재생했다. 영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다시 한번 파고들었다. 도준의 손끝이 벼락 맞은 듯 움찔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조차 뭔가에 걸린 듯 끊어진 채 입술만 떨렸다. 혼자 듣기 아까워서 틀어봤어. 순옥의 말은 낮고 부드러웠지만 칼날 같은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 도준은 그제야 허둥지둥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려 애썼다. 그건 오해야. 나 그런 생각, 그런 돈 얘기는 그냥 영지가. 말끝이 점점 작아지고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떨구었다. 순호가 그게 내가 미쳤어. 잠깐 흔들린 거야. 돈은 그냥 말만 나온 거고. 하지만 순옥은 그 흔들린 말들을 뚫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잠깐 흔들렸다고 10억이 오르내리진 않지. 단단하게 내려치는 그 말에 도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순옥은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보았다. 순옥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낮게 웃었다. 도준아, 나도 사람이라 너 흔들리는 거 못 본 척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내 돈 흔드는 건 이야기 달라. 그 말 뒤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그녀의 무게가 있었다. 젊을 때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했던 손. 아껴 모은 노후 자금.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았던 삶.
그리고 도주는 그걸 겨냥했다. 도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작게 흐느꼈다. 영지가 날 걸어왔어. 내가 바보처럼 그 말을 다 믿어버린 거야. 순옥은 그 말조차 흔들리지 않고 받아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겠네. 방 안은 한동안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순옥아, 어떻게 하면 돼? 순옥은 차분히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도준의 표정 위로 공포가 스멀스멀 번져갔다. 그러나 그 공포조차 감히 순옥의 담담한 눈빛을 이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등을 돌려 누웠다. 잠이 드는 듯 고르게 숨을 쉬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판을 어떻게 열지 계산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영지, 도준, 그리고 10억. 모든 것에 손을 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줄 시간.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미 문 밖에 있었다. 내일 아침 순옥은 아주 조용히 움직일 것이다. 새벽 공기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순옥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이 시간을 좋아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깨어나기 전 결심만이 또렷하게 울리는 시간. 그녀는 부엌 창문을 조금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젯밤 도준의 무너진 표정이 떠올랐지만 감정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하나만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쥔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최근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 그 다음 영지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10억? 오늘 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 한 줄의 문장.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탐욕의 냄새는 너무도 진해서 읽을 때마다 숨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냄새는 이제 순옥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를 의미했다. 순옥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 표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종이도 눅눅하게 사가 있었다. 그녀가 젊을 때부터 써왔던 돈의 기록. 어느 달엔 공장에서의 잔업수당이 얼마였는지, 어느 계절엔 생활비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아이를 혼자 키우며 피눈물로 적어온 숫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 맨 뒤에 제대로 닫히지 않은 속장. 순옥이 평생 모은 비상금의 내역이 숨겨져 있었다. 잠시 노트를 바라보던 순옥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10억 훨씬 넘지. 그녀는 그 돈을 도준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 영지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만 그들이 원한다고 믿게 만들 필요는 있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약점은 단순하다. 돈을 보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 흐려지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 순옥은 속장을 찢어내지 않은 채 노트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으로 표지를 쓸어내렸다. 이 노트가 바로 미끼가 되겠구나.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조심스레 두드렸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순옥의 눈빛이 미세하게 날카로워졌다. 문을 열자 숨을 거칠게 몰아쉰 지훈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초조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나 어제 말했던 거 오늘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초조하게 침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한테 돈 요구한 사람들. 그냥 빚쟁이 아니야.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나를 속여서.
순옥은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막았다. 아들의 떨리는 눈이 그녀를 향해 멈춰서는 순간 순옥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아, 내 걱정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부터 할 때가 아니야. 지훈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럼 순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때야.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마치 엄마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엄마 설마 혼자 처리하려는 건 아니지? 순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말을 멈추고 순옥은 지훈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미소로 이어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야. 지훈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다. 눈 안에 차오르는 감정이 여러 가지였지만 그중 가장 큰 감정은 하나였다. 엄마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순옥은 그 순간 결심을 더욱 굳혔다. 아들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키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되돌려줘야 한다. 그들이 했던 짓을 그들이 믿는 방식대로. 순옥은 지훈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챙겼다. 그 노트 한 권이 오늘부터 영지와 도준에게는 10억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다. 문을 나서며 순옥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한번 흔들어 보자. 새벽의 공기가 다시 한번 차게 폐로 들어왔다. 그러나 순옥의 마음속은 이미 서늘한 칼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곧 정확히 겨냥할 것이다. 새벽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순옥과 지훈은 골프장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섰다. 아직 영업 준비도 끝나지 않은 카페는 은은한 커피 냄새만 가득했고 직원들은 모자를 뒤집어 쓴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에는 오히려 더 적당한 공간이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순옥은 그 떨림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 없이 깨끗한 유리잔을 손에 들고 가볍게 굴려보고 있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잔 표면을 천천히 따라가며 낮은 소리를 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바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에 섞여 익숙한 향수가 스쳤다. 영지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들어오며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한 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른 시간에 보자고 해서 놀랐어요, 어머님.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순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볼 일이라 그랬어. 앉아. 영지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눈길을 계속 움직였다. 마치 이 공간 어딘가에 도준이 숨어 있을까봐 확인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순옥은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순간 영지의 눈빛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다. 마치 그 얇은 종이 속에 진짜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게 뭔지 궁금하지? 영지는 억지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네, 뭐 대충 짐작은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훈의 얼굴에서 분노가 일렁였지만 순옥은 그의 무릎 아래 손을 살짝 올려 눌렀다. 말하지 말라는, 나서지 말라는 신호였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순옥은 천천히 노트 한 장을 넘겼다. 수십 년의 세월이 스며 있는 숫자들. 어떤 장에는 공장에서 벌어온 12만 8천 원의 잔업수당이, 또 어떤 장에는 단칸방 월세가 적혀 있었다. 영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 옛날 기록이시군요.
순옥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대신 뒷장으로 손을 넘기며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속장을 펼쳤다. 영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세한 경직이 드러났다. 속장에는 정리된 금액과 날짜, 은행, 계좌, 적금 내역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50년 가까이 모아온 거대한 돈. 영지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순옥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전 재산이야. 내가 찾던 돈도 여기에 있지. 영지는 한순간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갑자기 피 냄새를 맡은 포식자 같았다. 어머님, 이 돈 저희가. 그러나 영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순옥은 책장을 덮었다. 바람이 노트 속 종이들을 스쳐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영지의 시선도 함께 흔들렸다. 10억이 필요하다 했지. 근데 너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보네. 영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준이랑 내 관계. 그리고 너희 둘이 준비한 일. 계좌로 빼돌린 돈, 허위 문서, 보험, 투자라며 속인 내 친구들, 그리고 순옥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단하게 이어갔다. 내 아들까지 엮어 넣은 거. 다 알고 있어. 영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동자 가장자리에서는 똑똑하게 흔들림이 드러났다. 오해세요,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지우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오해?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하지만 순옥이 다시 지훈의 손목을 잡아내렸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순옥은 천천히 몸을 기대며 영지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영지가 말을 잇지 못한 채 멈춰선 이유는 카페 문이 갑자기 열려 들어온 두 사람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투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 2명. 그들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순옥에게 다가왔다. 한순옥님 맞으십니까?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맞아요. 말씀드린 자료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건넨 것은 노트가 아니라 얇은 서류 봉투였다. 그 안에는 도준과 영지가 공모한 혐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 사본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훈이 며칠간 몰래 모아온 자료들, 그리고 순옥이 지난 몇 주간 조금씩 모은 흔적들. 영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경찰이에요?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금융범죄조사팀이었다. 그러나 영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될 틈조차 없었다. 순옥은 영지의 떨리는 손끝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질 줄 알았겠지. 그 순간이었다. 영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 하더니 중심을 잃고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며 의자 끝을 잡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노트를 품에 안았다. 이제 남은 건 도준이네. 영지는 말이 나오지 않는 얼굴로 순옥을 바라보았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얼굴.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우습게 보던 노모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얼굴. 순옥은 그녀를 지나쳐 카페 문으로 향했다. 햇빛이 천천히 문틈으로 들어오며 순옥의 어깨를 비추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그리고 그 말은 곧 이어질 마지막 막. 뒤집힌 복수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순옥은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만 골랐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약 냄새, 불빛, 기계음. 그리고 그녀가 가장 듣기 싫었던
그러나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 순옥 왔어? 도준이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주름살이 더 깊어져 있었다. 그의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작은 통증이 스쳤다. 순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불렀어? 도준은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려다 다시 삼킨 사람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순옥은 이 말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움찔했지만 곧 차갑게 식었다. 마지막? 내가 뭘 그렇게 마지막처럼 말해. 도준은 천천히 침을 삼키며 말했다. 나 수술, 성공 확률이 높지 않대. 병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순옥은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가 나빠서도 아니라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는 자신이 싫어서였다. 그래도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도준이 떨리는 눈으로 순옥을 바라봤다. 순옥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지. 순옥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도준이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올린 건 결혼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기적이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뭘 포기했는지, 난 생각 안 했어. 눈물이 떨어졌다. 도준의 눈에서. 아니면 고통 때문이었을까? 순옥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내밀었다. 그걸 이제 말해서 뭐해? 그래도 내가 지켜준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순옥은 숨을 오래 내쉬었다. 차갑고 뜨거운 감정이 얽혀 목구멍이 좁아졌다. 지금 와서 깨닫는 건 너의 자유야. 하지만 나는. 순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나한테 쓰고 싶어. 내 남은 시간, 내 인생. 도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도 한 번만 부탁이 있어.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눈길만 돌렸다. 내일 수술 들어가면, 혹시라도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도준은 힘없이 웃었다. 미워해도 돼. 근데 한 번만 손 잡아줄 수 있어? 순옥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그 부탁은 무거웠다. 그리고 잔인했다. 순옥은 문득 떠올렸다. 자신을 밀어냈던 그의 말들, 무시했던 그의 태도, 그리고 그 모든 뒤편에서 지켜낸 자신의 고독한 존엄. 순옥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일, 내가 올지 안 올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도준의 눈이 멈췄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잔혹하지 않았다. 순옥은 조용히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봤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볼 시간이 온 거야. 문이 닫히며 도준의 미묘한 숨소리가 멀어져 갔다. 순옥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누군가에게 빼앗겼던 그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오며 한순옥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병실 문은 이미 뒤로 멀어졌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 어딘가에 눌려 있었다.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 젊은 시절 모든 선택을 함께한다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결국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던 존재.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과 후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발목을 다시 잡게 두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있었다. 순옥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바깥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퇴근이 끝난 늦은 밤 병원 앞 도로는 조용했고 신호등 불빛만이
바닥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몇십 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며 뒤로 밀어두었던 나라는 사람이 이제야 겨우 제 얼굴을 찾으려는 듯 마음속에서 또렷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깊게 숨을 마셨다. 도준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서 희미하게 남았지만 그것을 지킬지 말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책임에 의해 정해지는 일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 그 단순한 문장이 오래 묵혀둔 문 하나를 여는 소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렸다. 순옥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무겁지 않았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걸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는 걸음,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마침내 이해한 사람의 걸음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쳐 지나갔다. 그 공기 속에는 슬픔도 후회도 미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한순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부터 그녀가 걸어갈 길을 조용히 밝혀주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잊고 지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는지,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말에 기대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늦지 않은 때란 없다. 우리가 다시 주인공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남은 시간이 짧아 보여도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단 한 걸음뿐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용기, 작은 위로, 그리고 작은 선택을 남기길 바란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도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인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